네, 성주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6일인가 그때 비 오는 날 왔다가 지금 넉 달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넉 달 동안 우리 성주 구민 여러분 힘드시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셔서 저도 힘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열정을 가진 소수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길이면 그 옳은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옳은 길이기 때문에 곧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 성주 사드 배치도 원천적으로 철회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말할 것 없이 사드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 한국을 천병으로 이용하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 한국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무슨 억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성주의 미사일 사드 설치해봐야 48기 가지고 북한의 최하 600기에서 1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백발백중으로 다 맞춰도 대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효성도 없고 수도권 방어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핵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고 마치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더니 최근에는 또 말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최근에 말을 바꿨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안보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북핵 개발,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대북 국제 공조가 중국이 뒤로 물러나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숨통을 트게 됐는데, 그게 곧 대한민국에는 안보상 손실이고 북한은 안보상 이익을 봤으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희생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드 배치를 실효화하기 위해서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맺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도 사실은 한미일 이 군사동맹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이 역사 문제를 그야말로 미봉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합의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드 배치는 한반도 군사 긴장을 높이고 또 남북 간의 군사 충돌 말고도 미중 군사 충돌 시에 중국의 미사일이 이쪽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군사 충돌까지 걱정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우왕거리가 됐고,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제재를 당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일본에는 굴욕을 당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여야 될 중국과는 적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은 높아지고 점점 더 평화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되돌려야 되겠죠. 세상에 국가 간 협정이나 합의가 한 번 합의됐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일 합방 합의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일본하고 합의한 한일 합방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지 않습니다. 미국도 TPP 일방적으로 탈퇴했어요. 나프타 국가 간 무역협정인데
협정, 재협정 안 하면 안 바꿔주면 탈퇴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도 되는데 왜 한국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국가 간 합의가 잘못됐거나 또는 새로운 상황에 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개인 간 계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드 배치 합의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인데 어떻게 그 합의를 되돌릴 수 있겠냐?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인정하고 중국하고 잘 합의해보자. 중국이 그러면 아 그러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미국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했군요. 네. 그러면 다 용서할게요. 우리가 피해를 감수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도국가, 임대국에 끼어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요한 외교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쪽에 휘둘리면 안 된다. 어느 한쪽 편들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적 균형 외교를 지키지 못한 박근혜와 같은 이 중심이 없는 편향적 외교하던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제관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못 온 길은 되물리고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추진력과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돈을 맡기고 명예와 지위를 준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해야 될 일 하라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일인데 그런 일 할 자신 없으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다른 국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유엔에도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실체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들겨 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들겨 패서 소위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강경책으로 북한을 굴복시켜서 흡수 통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10년 동안 대북 제재 압박 일변도의 강경책으로 도대체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재 압박 강경 일변도의 정책으로 안 되면 또 다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안보의 최종 목적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무력 행사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아니 만배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방을 강화하고 안보를 강조하고 외교, 국제관계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많이 죽이고 많이 부셔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하려고 하는 것.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기야
긴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길로 갑시다. 모두 함께 사는 길로 갑시다. 모두 함께 더 잘 사는 안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수교, 북한과 일본 간의 북일 수교 지원하고 남북 간에 서로 대표부 파견하고 민간 교류 늘리고 경제 교류 키워서 서로 돈 벌어가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자 안보 체계를 확립하고 서로가 총이 아니라 서로에게 평화에 의지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북아 평화체제를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 가야 우리가 가는 통일의 길에 우리 성주 군민들의 사드 투쟁이 그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고 우리의 그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되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물도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10월 달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빗물 먹으라고 그러는지 그때는 물도 안 주시더니 오늘 이렇게 물도 주시고 그것도 맹물도 아니고 따뜻한 차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하는 이 투쟁을 지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다고 박수치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아니 전 세계 곳곳에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사실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힘을 가진 소수의 강자들이 온갖 수단을 통합하는 불부지로 만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힘을 합쳐 함께 싸워 이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전에다 오셨던 분인데 우리 유승희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시죠.